안녕하세요. 요즘 챗GPT와 같이 AI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오픈 AI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 넷플릭스 계정 공유처럼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해서 좀 찾아봤는데 고잉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사용해봤는데 가입 과정과 사용 후기, 장단점 위주로 알려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꽤 많으니까 홍보 영상은 아니고 그냥 후기성 영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잉버스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계정 공유가 가능한 서비스가 보이는데 여기서 저는 다른 건 안 하고 GPT 플러스를 선택했습니다. MT-GPT도 있던데 질문 개수에 제한이 없다는 거 외에 가격이 MT 쪽이 더 높아서 일단은 플러스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지금 구매하기를 누르면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기간과 할인 코드, 입력 칸이 나오는데 시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고 프로모션 코드, 할인 코드를 넣으면 할인이 더 커지니까 제 거를 넣으셔도 되는데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 걸어올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고잉버스를 입력해도 할인은 되고 시즌성으로 10%씩 할인 코드를 막 던지더라고요. 그런 거 입력해도 됩니다. 즉 나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수익을 주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고잉버스만 입력하거나 시즌성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즌성 이벤트를 매번 하는 거 아니니까 만약 본인이 가입하려는 타이밍에 시즌성 이벤트가 없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고 뭔가 아쉽다거나 갑자기 하기가 싫어졌다 하면은 주문 후 24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야 됩니다. 저는 고잉버스를 입력하고 가입을 했는데 결제 금액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결제가 완료되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지급받게 되고 정보가 바뀔 일이 없으니까 완료 기간과 계정 정보를 어디 메모장이나 다른 데다가 적고 해당 정보로 챗 GPT에 로그인해서 사용하면 바로 GPT-4 버전을 쓸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 방식으로 GPT를 사용하면 무슨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특정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용하기 어렵다 보니 본인의 사용 성향에 맞춰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참고로 계정 공유의 장단점이 아닌 챗 GPT 자체 장단점이 섞여 있으니까 알아서 잘 걸러 들으세요.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다른 단점이 뭐고 다 제껴두고 계정 공유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공식 사이트에서는 월 $20에 결제하고 써야 되지만 여기서는 결제하는 비용이 공식 사이트 대비 반가 이하입니다. 3,000자 이상 장문으로 작성하라고 하면 무료 버전에서는 어느 정도 작성하다 끊어지고 계속 작성하라는 명령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작성을 하는데 유료 버전은 장문도 작성을 나름 잘합니다. 반면에 단점도 꽤나 많은 편인데 몇 가지 말해보면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 내용이 보이는데 역으로 말하면 내가 작성한 글 내용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키워드, 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면 질문을 하고 항상 수동으로 삭제를 해야 됩니다. GPTS라고 챗봇, 즉 본인이 직접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답을 할 수 있도록 버튼 하나를 만들고 두고두고 쓰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GPTS는 상황에 따라서 유료 결제를 추가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정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내 거가 아니다 보니까 살짝 좀 꺼림칙합니다. 공유된 계정에 GPTS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성칸 안에서 연속적인 질문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공유 계정 특성상 유지가 되지 않고 질문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조금 불편한 건 주로 블로그 작성에 GPT가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단답을 원하는 질문을 해도 구글 SEO에 맞춰서 아예 블로그 포스팅 형태로 작성을 하더라고요. 이전 기록들을 일일이 지우지를 않다 보니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점도 되게 불편합니다. 단답을 요구하려면 질문 끝에 구글 SEO로 작성하지 말고 100자 이내 단답으로 대답해줘 같은 내용을 항상 추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대답이 포스팅 형태로 나옵니다. 조건을 제시하고 글을 작성하라고 요구하면 일단 글은 작성하는데 글을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해도 어느 정도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컨트롤하면 벗어나긴 하는데 단순히 글을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게 다시 작성해 라고 요구하면은 무료 버전은 이걸 제대로 못하길래 유료 버전은 될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이놈도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무료가 구라, 즉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GPT-4o 거짓말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거짓말이 섞여 있다 보니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의 효능 10가지와 같이 질문이 단순하고 찾기 쉬운 답도 잘 나오지만 아직 출시하지 않은 갤럭시 폴드 7을 설명하라고 하면 글을 대충 쓰긴 하는데 프로세서나 출시일이 전부 맞지 않게 나옵니다. 법 관련 내용을 물어보고 몇 조에 해당되는지 물어봐도 엉뚱한 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답을 이렇게 해버리면 누군가는 믿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디테일한 질문을 요구했다면 유료 버전에서도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잉버스를 이용한 GPT-4o 유료 버전 사용하기 설명해드렸는데 장단점이 고잉버스 기준으로 장단점이 아닌 GPT 자체 장단점도 있으니까 잘 걸러 들으시고 결제 선택 여부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무료 버전에 비해서 우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 GPT-S를 이용해서 단독으로 사용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쓸만하다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고 영상 마치겠습니다.